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남아메리카라는 게 스페인의 점령지거든요. 그렇죠. 네. 당시에 어쨌든 예. 강국이었죠. 스페인이. 그렇죠. 네. 그동안 스페인하고 영국은 전쟁 중이었고요, 이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로 이익이 날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로 보는 거죠. 곧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나서 무역이 재개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큰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예상으로 거죠. 그렇죠. 예. 네. 미래 어떤 수익 실현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가 1711년에 남의 회사를 만들었고 1713년에 전쟁이 끝나요. 네. 네. 그 이때 끝나고 나서 맺은 조약이 그 당시에 스페인 왕위 네. 계승 전쟁 끝난 상황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위트레이트 조약, 위트레이트. 그렇죠. 네. 뭐 제가 발음이 이- 되게 어렵죠. 네, 발음이 어려워서 일부러 노혜경 교수님한테 떠넘겼습니다. 제가 발음을 안 하고. 위트레이트 예. 뭐 이런데요. 예. 이게 그 지역 이름이었는데 아마 네덜란드 도시, 예, 네덜란드 예, 도시였던 예.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조건이 계약 조건이 얼핏 보면은 괜찮아 보여요. 일단 남의 회사는 노예무역 독점권을 얻는데 이게 아시엔토라고 부르는 그 네. 노예무역 독점권이죠. 네. 어디 뭐 인터넷 사이트 제가 찾다 보니까 무슨 아시엔트 조약을 뭐 조약에 그렇지는 의해서 않고, 이렇게 나오고 네. 아시엔트라는 거는 조약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독점권이죠. 이제 조건이고 예. 위트레이트 조약의 하나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 아시엔토라는 거를 이제 부여를 받고 그래가지고 식민지에서 그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노예를 이제 북미로 데려와서 거기서 다시 영국으로 가져오는 건데 네. 이 노예 무역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은 네. 거죠. 그리고 노예 무역 외에 다른 상품 무역도 이제 똑같이 독점권을 준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영국 입장에서 영국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남의 회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겉으로 보긴 하는데 네.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서는 이게 굉장히 좀 한정적이었죠. 네. 뭐 1년에 파견할 수 있는 네. 데도 뭐 한정적이었고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특히 상품 무역은 1년에 딱 한 대 있어요. 그렇죠. 한 대였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다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아시엔토도 그래요. 노예 무역은 물론 이익이 나지만 이게 스페인 정부한테 4분의 1, 영국 정부한테 4분의 1의 이익을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익이 절반으로 또 네. 줄어요. 별로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대단한 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당시에 거죠. 그랬대요.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대륙 그러면 남미건 북미건 가리지 않고 상당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이 많고 특히 남미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을 그렇죠. 가져왔기 네. 때문에 북미에도 그게 많을 거다라는 굉장히 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 부분에서는 이제 착각들을 하고 네. 내가 투자만 하면은 어쨌든 그렇죠. 이익을 많이 네. 볼 수 있겠다라고 그- 생각을 했겠네요. 이상적으로 가면 남의 회사가 이 무역을 그러니까 정부에 물론 이제 채권을 받아서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사람들에게 판 다음에 그다음에 빚을 잔뜩 지금 지고 있는 네네. 상태지만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이익을 얻고 올리면서 그러니까 정부한테 이제 배당을 이자 받고, 플러스 예. 무역 이익을 합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준다. 네네. 이게 이제 이상적인 형태죠 네. 원래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무역이 빵꾸나고 안 이익이 되죠. 거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건 거의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 빚은 다 떠안고. 망가져야 되는데 네. 망가지고 싶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망가지고 싶진 그렇죠. 않죠. 주주들은 네. 자기 네. 뭐 돈 다 날리는 게 그렇죠.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프랑스의 존 로가 이제 미시시피 계획을 세워서 프랑스의 금융을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그걸 이제 전에 듣군요. 예, 그 그걸 사례를. 전에 듣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1718년부터 존 로가 정부의 부채를 받아서 그걸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줘요. 뭐, 예. 방식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부한테 예컨대 이제 일반 개인 입장에서 네. 1,000만 원의 정부 채권을 산 사람이 그걸 포기하는 대가로 1,000만 원어치의 미시시피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주식으로. 받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대박이 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존 블런트가 그걸 보고서 이제 저거다. 저걸 저걸로 해야겠다. 하게 되겠구나. 예. 그래가지고 정부 관료들을 막 매수를 하죠. 근데 정부에서 이게 쉽게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니까 매수를 하는 거죠. 쉽게 들어줬는데 그냥 매수를 할 이유는 없겠죠. 네, 안 들어주니까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나중에 이제 보면은 드러나는데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많은 그 정부 관료들하고 정치인들, 심지어는 왕가까지 해서 전부 다 엄청난 로비를 이제 받고 이걸 허가를 하는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하고 이 남의 회사하고 둘이 경합이 붙어요.
서로 자기네가 하겠다. 예, 예.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그쵸. 경우는 왕실이라든가 예. 재정을 많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었던 예, 예, 은행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둘이 경합을 하는데 뭐 이제 서로 이렇게 좋은 조건을 하고 남의 회사에서 아주 크게 베팅을 하죠. 뭐 750만 파운드를 그냥 현금으로 주겠다 정부에다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따냈어요. 일단 계약 따는 게 그렇죠. 중요했었으니까. 예, 예. 그 다음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 계획이 있었죠. 존 블런트는. 자, 이걸 따내는 과정에서 750만 파운드를 정부에다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 외에 또 어떤 거를 했냐면은 그 배당금을 올려주고 정치인하고 왕실 관계자들한테 콜옵션을 줘요. 그러니까 콜옵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주식을 공모를 해서 100파운드짜리를 이제 딱 시장에 나오자마자 이게 그 다음에 바로 팍 뛸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정도예요. 바로 내일 모레 지나면 2배, 3배 뛸 거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액면가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걸 콜옵션이라 그러는데 이 콜옵션을 갖다가 정부의 그때 관료들하고 왕실 관계자들한테 엄청나게 뿌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다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네. 찬성을 하게 되고 네. 주가가 더 오르기를 더 바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서로 이제 그 조건에서 서로 윈윈해야지 주가가 올라야지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게 그 주식 전환 비율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3천만,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냐면은 이게 3,150만 파운드의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부 부채 중에 3,150만 불을 이 남의 회사가 부채로 떠안고 대신에 그만큼 동일한 액수를 주식으로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비율을 1대1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 대 주식 그렇죠. 예. 전환하는 비율. 네,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제 액면가가 이제 100파운드라고 만약에 치면은 그러면은 3,150만이니까 31만 5천 주를 팔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됐으면은 처음에 이 공모를 해서 팔 때 액면가 100파운드대로 팔아야지 이걸 지들 멋대로 만약에 200파운드, 300파운드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제가 300파운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그럼 3,150만 파운드인데 이제 적삭하고 3,000만 파운드를 네네. 해서 자 3,000만 파운드를 원래는 100파운드의 액면가에 팔아야 되는 액수로다가 맞춘 거잖아요. 네. 30만 주로. 네. 근데 이 30만 주에 대해서 만약에 시가를 갖다가 처음에 낼 때 300파운드로 팔았다. 그럼 3배를 더 뻥튀기 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10만 주만 팔아도 자기네가 떠안은 부채를 다 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나머지 20만 주를 300파운드에 또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3천만 파운드에 2배, 6천 파운드를 그냥 수익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네가 그 순간에 그냥 버리네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이익이 전혀 없었는데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긴 거죠. 그냥 돈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주식 장사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 로버트 월폴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수습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딱 보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바로 이건 뭐야 이거 그냥 겉은 주워먹은 거잖아 이렇게 될 건데. 더군다나 요 한 해 전에 1718년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조지 1세가 남의 회사의 가버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컨대 뭐 대통령이 그 회사의 사장이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 사람들의 신뢰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실제로 이익이 나냐 안 나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 소문은 있었는데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북아메리카권, 남아메리카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환상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실적은 전혀 없고, 근데 왕이 나가서 거기 가버너가 되고 정치인들이 전부 다 돈을 받아먹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발행하는 순간에 엄청난 이익이 떨어진 거죠. 그렇겠네요. 그 내용, 그 내막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렇죠. 누구나 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네요. 더군다나 이 남의 회사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우리는 지금 주식을 살려면은 내가 100만 원어치 살려면 1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10만 원 다운페이만 해요. 10분의 1이에요. 여기서도. 10만 원 다운페이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할부로 천천히 갚으면 돼요. 그럼 부담도 굉장히 적잖아요. 예,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에다가 터무니없이 뭐 배당금을 얼마 이상 주겠다 말 같지도 않은 배당금을 막 책정해가
그러니까 서로 너도 그 다음에 배당금을 처음에 줘요. 네, 또 네. 그 높은 배당금을 처음에 또 줘요. 첫 번이니까. 그렇죠. 이거 피라미드 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랑 비슷하죠. 거의 그런 네. 분위기인데요.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1720년에 이걸 보더니 이 주식 붐이 있는 거예요. 사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보고 네. 쟤도 벌었어, 쟤도 벌었어. 네, 네. 나도 사야 되는데 뭘 사지? 남의 회사 주식은 이미 돈 나서 못 사겠는데. 그러니까 주식 회사가 막 생겨요. 아, 그러니까, 그거 따서 예. 막 재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주식이 막 터져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남의 회사에서는 가만 저 돈이 다 우리한테 와야지 이게 더 오를 텐데 분산이 당연히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또 로비를 하죠. 어떤 로비를 합니까 이번에는? 그 그 돈이 안 가게끔 결과는, 해야 되는데 그 네. 주식회사를 못 만들게 하나? 그렇죠. 그 로비의 결과가 버블 액트라는 건데 이게 네. 1720년 6월에 발효가 돼요. 6월에 발효가 돼가지고 주식 발행이 허가제로 바뀝니다. 아, 정부가 또 관여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주식회사 못 세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주식회사가 생기다가 더 이상 못 생기고 기존에 있던 것도 감사 들어가서 뭐 더 이상 발행 못하게 하고 이러고 나니까 남는 돈이 전부 다 남의 회사로다가 그냥 막 몰려든 거죠.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래서 원래 버블 액트 그러면은 이게 투기 억제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말은 버블 하죠. 액트 이렇게 된 네. 표현도 그렇죠. 그렇고 이걸 네. 잡겠다, 버블을 잡겠다 이런 네. 의미 같이 들리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버블 액트를 만든 정치인들 보면 나중에 전부 다 남의 회사한테 뇌물을 받고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버블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남의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봐야죠. 집중적으로 거기에 예. 투자를 하게끔 돈을 모으게끔 예. 했군요. 정말 어디 가나 나쁜 놈들이 항상 근데 이게 뭐 왕까지 나서서 이렇게 네. 하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들어가면 그냥 돈 먹고 돈 먹을 수 있냐?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